안녕하세요. 김관사입니다. 오늘은 식품 수입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초보자 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 시청해 주세요. 네,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이 좀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관세사로서 회사 일도 하고 있지만 그 외에 부수적으로 좀 하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올해 들어서 이제 좀 추가된 것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이제 무역이란 걸 처음 해보는 수입자, 예비 수입자 분들을 위한 어떠한 이제 실무서 같은 거를 좀 써보려고 해요. 사실 전에서부터 생각은 했던 거고 많은 분들이 이런 책은 없냐라고 물어봐 주셨었는데 엄두를 못 내고 있다가 드디어 올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처음 이제 무역이라는 걸 접하시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 수 있으면서도 전체적인 이제 수입이라는 절차를 좀 어느 한 부분도 놓치고 싶지 않은 욕심이 있다 보니까 진도가 너무 안 나가요. 그래서 지금 아직 10%도 완성을 못한 것 같은데 뭐 이러한 사유로 영상이 좀 늦어졌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영상을 기다리셨던 분이 계셨다면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네, 책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어느 정도 진척이 좀 되면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봐 주시는 내용이에요. 제가 식품 수익과 관련한 것들을 뭐 예시를 들어서도 설명을 하고 몇 번 이제 영상을 업로드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어려우셨었나 봐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식품 수입 준비와 관련한 내용으로 이제 준비를 했고요. 일단 준비 절차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전체적인 흐름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자, 식품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나라의 국민이 직접 섭취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컵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접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직접 먹는 음식이 접촉하는 물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어떠한 규격을 마련을 해놨습니다. 예를 들면은 도자기 재로 된 접시에서는 뭐 납이 어느 만큼 뭐 넘게 어느 일정 수치를 초과해서 검출이 되면 안 된다. 뭐 이러한 것들을 정해놓은 이제 우리나라 식품 규격이 있어요. 이 규격에 맞는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통이 가능한지를 먼저 식약처에서 허락을 받고 그 다음에 세관에 수입 신고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식품의 수입 절차가 필요한 겁니다. 왜 해외에서 수입된 식품을 내 부모님이, 내 아이가, 우리 가족이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안전하다라고 허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안 받았으면 찜찜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식품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식약처에 이런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허가를 받으려면 무작정 이제 뭐 텀블러가 됐든 접시가 됐든 뭐 식품이 됐든 이런 걸 들고 식약처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사전에 식약처에서 오케이라는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이게 바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 등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 등록을 먼저 해야 되는 게 첫 번째. 이렇게 해서 영업 등록이 완료가 되었다면 우리나라 식약청에서는 또 이거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수입하고자 하는 그 식품은, 또는 그 식품 용기는 해외에 어떠한 이제 공장에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이걸 물어요. 이것에 대한 이제 우리 어떤 이제 회신이죠. 물론 실제 묻고 답하고 하진 않습니다만, 영업 등록이 완료가 되면 실제 해외 제조업소를 식약처에 등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나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해외 제조업소로부터 서류를 받아야 돼요. 그 서류는 뭐냐면, 서류의 첫 번째, 이 물품은 예를 들면 이 텀블러라고 해볼게요. 이 텀블러 중에서 텀블러에 식품이 닿는 부분은 어떠한 재질, 어떠한 색상의 어떠한 재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식품이라고 하면 어떠한 원재료들이 각각 몇 %씩 들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리스트,
필요하겠고, 식품 같은 직접 섭취하는 식품 같은 경우에는 제조 공정도 같은 것도 이제 요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이제 영업 등록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해외 제조업소도 등록을 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서류를 받아야 된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식약처에서 어떠한 승인을, 검사를 받아야 되는 물건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검사를 이제 식약처에 검사 신청을 해야 되는데, 검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걸 또는 식품을 살 거잖아요. 살 때에 이것들이 어떠한 재질로 어떠한 원재료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그 표시를 해줘야 돼요. 소비자들이 알 권리. 그래서 식약처에 수입할 테니까 검사해 주세요 라고 신청을 하기 전에는 한글 라벨링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 한글 라벨링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라기보단 이 한글 라벨링을 부착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나에게 이 식품을 또는 이 컵을, 접시를 판매하는 사람이 수출국 현지에서 붙여주는 방법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수출국에서 한글 라벨을 붙이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에 화물이 들어온 다음에 보세 창고에 물건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보수작업 업체 등을 통해서 직접 가서 물품 하나하나에 라벨링을 하는 방법이 있죠. 둘 다 비용은 발생이 될 거예요. 수출국에서 해주는 경우에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한 개당 얼마가 추가가 된다. 또는 유럽권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보니까 그런 경우가 또 있더라고요. 시간당 얼마가 추가가 된다. 어떤 방식으로든 수출국에서는 이렇게 추가 비용을 요구를 하고요. 많이 사는 경우에 물론 이제 그냥 해주는 경우들도 당연히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들어와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인건비를 생각하시면 되세요. 작업자들이 들어가서 포장을 탁탁탁 풀러가지고 라벨링을 탁탁탁 하는데, 포장이 그냥 포장 상자를 한번 열었을 때 라벨링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포장이 한 상자가 있고 그게 또 요만한 박스에 여러 개가 들어있고 그게 또 커다란 박스에 들어있고 막 포장을 여러 번 열어야 돼요. 그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시간당 인건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작업자분들이 그럼 일부러 천천히 하지 않을까?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보수 작업을 의뢰한 쪽에서도 계속 재촉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작업을 해도 비용은 발생된다. 우리나라 인건비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해서 이게 또 한 명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수량이 많으면 두세 명, 네 명, 다섯 명, 제가 7명, 8명까지 들어가서 보수 작업을 이제 의뢰를 했었어요. 물량이 좀 많을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싸게는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나오지만 비싸게 되면 100단위가 넘어가는, 진짜 그건 물량이 많은 경우겠죠.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디서 보수 작업, 그러니까 한글 라벨링을 할지는 이제 사전에 우리 1, 2, 3단계를 할 때 생각을 해 두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한글 라벨링까지 다 되어 있으면 식약처에다가 지금 이 물건이 우리나라 인천항에, 부산항에 혹은 인천공항에 이제 들어와 있어요. 이거 검사를 해주세요 라고 하면 이제 식약처에서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 우리나라 기준 규격에 맞아요 라고 하면 합격을 내주는 겁니다. 그 합격 통보를 이제 관세청 전산에도 쏘아줘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합격 통보난 승인 번호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세관에 이제 수입 신고를 하는 거죠. 수입 신고서 작성을 할 때 그 번호를 이제 넣거든요. 그럼 관세청에서도 식약처에서 전송받은 그 번호를 조회를 할 수 있으니까, 승인 중량, 수량 이런 것들을 조회를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식약처에서 오케이를 받은 거구나 라고 알고 수입 신고에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관에 수입 신고하고 세관 심사까지 완료가 되면 이제 수입 세금 납부를 하고, 창고에서 물건을 꺼내 와야 되는데 창고에서도 그냥 물건을 내주진 않아요. 만약에 어떠한 창고 보관료가 발생이 되어 있으면 그 창고 보관료를 내고 물건을 찾아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간략하게 정리를 한 게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절차입니다. 영업 등록, 해외 제조업소 등록, 그리고 이제 수출자로부터 서류 이제 수령, 그리고 한글 라벨링 작업, 어디서가 됐든 한글 표시사항 라벨 작업, 그리고 식약처의 검사 신청 및 검사 진행, 그리고 세관의 수입 신고, 그리고 이제 세금 납부 반출, 이렇게 절차는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자, 이제 첫 번째 단계인 수입식품 등 수입 판매업 영업 등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영업 등록을 하려면 교육을 이수를 하셔야 돼요. 왜 우리 일반 음식점 이런 거 이제 개업을 하시는 분들도 막 보건소에 가서 보건증 받아온다 막 이런 거 절차 있으시죠. 그런 것처럼 뭐 그거는 교육은 받는지 안 받는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온라인 교육을 이수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건 아니고 한국식품산업협회 이런 데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 한국식품산업협회 같은 데에서 온라인 교육 신규 영업자로 이제 들어가셔서 회원가입 로그인이랑 다 하시고 이제 온라인 교육을 이수를 하셔야 돼요. 온라인 교육을 이수를 하시고 그 수료증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우리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식약청에다가 수입식품 등 수입 판매업 영업 등록을 신청을 하시는 겁니다. 보통 2, 3일 정도면 이제 처리가 돼요. 이때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사업장 주소가 우리 집, 내가 살고 있는 자택 주소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영업 등록이 나오질 않아요. 이게 우리 식품을 취급하는 사람은 현재 법령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식품을 적절히 보관하고 유통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우리 3PL 창고 같은 거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 3PL 창고를 이용하기 위한 뭐 물류업체와의 계약서 이런 것들은 현재까지 인정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택이 아닌 다른 곳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셔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수입식품 등 수입 판매업 영업 등록이 완료가 됐다라고 하면 내가 수입하고자 하는 물건은요, 어느 나라의 어느 주소지에 있는 어느 공장, 어느 회사에서 만드는 거예요 라고 미리 식약처 전산에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이 전산에 등록을 하는 해외 제조업소 등록이라고 하는데 이 절차는 굉장히 간단해요. 간단한 동의서, 이제 식약처에서 제공하는 양식이 있거든요. 그 동의서를 해외 제조업소로부터 받으셔서 이제 수입식품 정보 마루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수입식품 정보 마루라고 이제 네이버에 검색을 하셔도 나올 거예요. 거기에서 해외 제조업소로부터 받은 동의서를 첨부를 하셔서 서명이 들어가 있는 동의서를 첨부를 하셔서 해외 제조업소 등록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뭐 오래 걸려도 뭐 반나절 안에는 다 처리가 되기 때문에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앞서 쓰고 있는 책에서 내용을 가져왔는데 이게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양식이 있어요. 양식이. 이거는 파일을 제가 영상에 첨부를 해드릴 수 없는데 네, 이런 양식이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제조업소까지 등록을 하시고 이 동의서를 받으실 때에 그냥 동의서만 받으시면 안 되겠죠. 안 되는 건 아닌데 동의서를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서류 주세요, 저 서류 주세요 할 거기 때문에 이 동의서를 요청을 하면서 세 번째 단계에 있었던 서류를 한꺼번에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재질, 식품이 닿는 부분의 재질, 예를 들면 지금 이거는 스테인리스거든요.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여기 원래 뚜껑이 있었어요. 그리고 뚜껑 부분도 식품이 닿거든요. 이게 지금 뜨거운 차가 들어있는데 김이 이렇게 올라와요. 물방울이 외쳐서 떨어질 수 있겠죠. 뚜껑도 재질이 닿아요. 그리고 고무 패킹이 있죠. 이러한 것들, 어떠한 부분들로 식품이 닿는 부분들의 재질이 되어 있는지 그거를 그냥 회사 레터지에 회사 이름 딱 적고 그리고 뭐 누구한테 보냄 주소랑 뭐 회사 그리고 전화번호 이런 거 넣고 이 아이템 물품명 뭐 아이템 번호가 있으면 아이템 번호까지 물품명 디스크립션까지 해서 적고 뭐 그 회사의 도장을 스탬프를 찍는다던가 아니면 이제 담당자 서명이 들어간 그 재질 확인서 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요구되는 경우에는 제조 공정도까지 요청을 한꺼번에 하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서 이제 묻는 거예요. 우리 한국 FDA에서는 이 라벨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너에게 라벨을 파일로 전달을 해주면 너가 이렇게 붙여줄 수 있어?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비용까지 확인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한글 표시상 라벨 작업을 수출자에게 의뢰할 것인지 아니면 한국에 들어온 다음에 할 것인지는 그 시점에서 어느 정도 이제 판단을 해주시는 거예요. 실제 수출자가 많이 해주긴 하지만 수출자가 우리는 그 정도 너네 그렇게 조금 사면서 우리가 그것까지 못 해준다 이렇게 말해주는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막 어떤 분들은 그럼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수출자가 이렇게 뭐 해주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거는 그 케바케니까 그리고 그 수출자와 어떻게 얘기가 진행이 되셨는지 그 상황에 따라 다 다르니까 답변을 제가 그런 건 할 수 없으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동의서를 받으면서 해외 제조업소 등록을 위한 동의서를 받으면서 말씀드린 뭐 이제 아까 한글 라벨 작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재질에 대한 증명서 그냥 그 수출자 제조 공장 레터지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식품 같은 경우에는 제조 공정도까지 이렇게 받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식품 같은 경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내가 먹는 나도 당연히 먹겠죠. 내가 수입하는 식품에 어떠한 성분들이 몇 %씩 들어있는지 전 성분 배합비를 같이 받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때 그 서류를 받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전부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물질로 고시가 되어 있는 건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다른 나라에서는 그냥 그 나라 국민들이 먹어도 된다라고 한 어떠한 첨가물이 우리나라에서는 식품 첨가물로 인정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식품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꼭 성분 확인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식품 같은 경우 준비를 해야 되는 거는 소비자들이 봤을 때 건강기능식품으로 이제 오인할 수 있는 문구가 포장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포장 사진이라던가 어떠한 문구들이 그 식품에 포함되어 있는지 사진을 또 받으셔야 돼요. 왜 이런 거 있죠. 우리 마테차를 마시면 살이 좀 빠진다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마테차가 마테차를 마신다고 해서 반드시 살이 빠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수입하는 마테차에 다이어트, 굿, 이런 표시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식약처에서 딱 현장에 나와서 검사하기 위한 샘플을 가지러 왔을 때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전부 박스에 있는 표시 다 지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비용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포장도 굉장히 훼손이 많이 되고. 그래서 식품은 이 두 가지 주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우리나라에 그 다음에 들어오고 나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런 텀블러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 있죠. 식품이 닿는 믹서기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전기 오븐, 요즘에 와플팬도 많이 이제 하시던데 어떠한 기구들인데 조그맣게 고무 패킹이나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간다. 식품이 닿는 부분에. 그러면 그 고무 패킹 같은 이제 부분들은 따로 본품과 별개로 더 많이 한 5, 60개 정도, 70개? 사이즈 폰트 크기 기준으로 했을 땐 7, 80개까지도 따로 좀 받으셔야 돼요. 왜냐면 고무 패킹 한 가지 실리콘이 들어있는데 하나는 검정색이고 하나는 흰색이 들어있다. 그럼 각각 시험 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각각 시험 검사를 하는데 요 하나 가지고 아무리 녹이고 시험 검사 하려고 해봤자 검사 안 돼요. 해서 손톱 크기 기준으로 막 7, 80개 정도씩 이렇게 좀 소요가 되고 이렇게 많이 필요한 이유가 한 번에 오케이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준 규격이 좀 간당간당할 때에는 실험을 한 번 더 이렇게 두 번씩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샘플은 좀 사전에 미리 받아 놓으셔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이제 100kg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100kg가 뭐냐면 처음에 식품을 수입을 할 때는 식약처에서 정밀 검사를 받죠. 최초의 정밀 검사를 받은 실적이 순중량, 포장 빼고 물품만의 중량으로 따졌을 때에 100kg 이하이면 그 다음에 내가 계속 100kg 이하를 수입할 거면 상관이 없는데 처음에는 100kg 이하로 신고를 하고 나중에 컨테이너 한 대를 들여왔어요. 그러면은 100kg를 초과해서 수입을 할 때는 100kg 이하로 정밀 검사를 받아놓고 100kg를 초과해서 수입을 할 때는 또 정밀 검사를 받아야 돼요. 이때 시험 검사 비용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기간이 그만큼 많이 걸리는
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보관 비용이 좀 발생될 수 있다는 거 추가로 이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100kg라고 하는 건 내가 수입하는 물품 전체가 아니라요, 수입하는 품목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품목당. 그 품목을 결정을 하는 거는 HS 코드, 식품이 닿는 부분의 재질과 색상, 요 세 가지가 동일하면, 지금 이 모양의 스테인리스 이제 텀블러잖아요. 이게 뭐 지금은 동그랗고 길다란 모양이지만 얘보다 좀 뚱뚱하고 짧은 것도 있고 네모난 것도 있고, 그런데 재질은 다 똑같아. 제조사도 똑같아. HS도 똑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한 품목이에요. 그 세 가지 텀블러를 합쳐서 100kg를 초과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는 텀블러고 하나는 도시락통, HS 코드가 다르다거나 재질이 다르다거나 그러면 각각 품목당 100kg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하나하나 좀 상세하게 예시를 들어서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설명이 조금 길어졌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주문을 넣으실 때 어떠한 부분이 조그만한, 식품이 닿는 부분에 조그만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좀 넉넉하게 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까지도 꼭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제 식약처에서 검사를 하겠죠. 검사의 구분을 좀 해보겠습니다. 매번 수입할 때마다, 오늘 수입하고 내일 수입하고 내일 모레 또 수입해도 수입할 때마다 식품 또는 식품 용기는 매번 식약처에 검사를 받아요. 매번 식약처에 검사를 받고 매번 합격 통보를 받은 다음에 세관에 신고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수입 신고를. 그런데 이제 그 검사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신규 품목을 가지고 올 때에는 정밀 검사, 샘플링 해 가서 시험검사소에다가 물건 넣어서 뭐 5영업일 정도, 뭐 길게는 7영업일 이렇게 걸쳐 가지고, 품목당이에요. 품목이 많아지면 당연히 그 시간도 좀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검사를 진행을 하는 게 바로 정밀검사. 이때에는 시험검사소의 인력과 약품과 장비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정밀검사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최초에 하는 게 정밀검사고, 똑같은 물품, 같은 제조사, 같은 재질, 같은 성분, 뭐 같은 컬러, 완전히 동일한 물품을 이제 두 번째부터 수입을 할 때에는 통상 서류검사로 진행이 돼요. 해서 서류검사로 진행이 되면 거의 당일, 아주 늦은 오후에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은 당일 처리가 되죠. 현품을 보러 나가거나 샘플링을 하거나 시험검사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이것도 검사는 받는 겁니다. 서류검사예요. 보통은 정밀검사, 서류검사, 이렇게 정밀검사 한번 하고 쭉 서류검사로 많이 나가는데, 서류검사가 계속되는 게 아니라 무작위 표본검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실제 정밀검사를 이제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말 그대로 무작위 검사예요. 식약처에서 나와서 그냥 눈으로 보고 실제 기존에 수입했던 것과 동일한 품목이 맞는지 확인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겠다. 자, 그러면 드는 생각이, 무작위 표본 검사에 걸려가지고 어떤 정밀 검사를 또 받아야 되는 경우, 그럼 나는 시험 검사 비용을 또 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 내가 진짜 빠르게 진행하고 싶다, 그러면 시험검사 비용 내고 빨리 진행을 할 수는 있는데, 뭐 그래봐야 뭐 하루 이틀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다 보니까 그냥 이제 그 식약처 쪽에 소속된 그런 기관으로 가서 이때 시험검사 비용은 발생되지 않고 정밀검사를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게 또 궁금해요. 정밀검사를 받았는데 불합격이 되면 어떻게 해요? 불합격이 되면 물품을 다시 돌려보내거나 아니면 폐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중국에서 수입을 하시는 경우, 그래서 불합격이 난 경우에는 중국에서 반송을 잘 안 받아주다 보니까 거의 폐기들을 많이 하시고, 뭐 돌려보낼 수 있다고 해도 물류비나 이런 것들, 목이 갑자기 매네요. 물 한 모금만. 물류비나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실익이 없어서 폐기들을 많이 하세요. 이 폐기를 할 때도 쓰레기를 버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집에서 쓰레기를 버릴 때에도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리시죠. 쓰레기 봉투 돈 주고 사시잖아요. 폐기를 할 때도 폐기 비용이 발생이 되고, 폐기 전문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폐기를 해야 되는데, 폐기 전문 업체가 항상 바빠요. 많이 밀려 있어요. 그 나의 순번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까지 보세 창고에 보관을 하는 동안에 창고 보관 비용은 또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전에 우리나라 식품 규격에 맞는지 이제 사전 검사를
이제 받는 경우들이 있고, 이 사전 검사는 오해를 하지 않으셔야 되는 게, 사전 검사를 받았다고 해도 실제 정식 수입하면서 식약처에서 정밀 검사를 할 때 어떤 이제 베네핏이 있는 건 아니에요. 뭐 검사를 간소하게 한다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단순히 이제 리스크를 좀 낮추는, 내가 좀 안심하고 수입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목적이랄까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또 얘기를 하자면 또 할 얘기가 이렇게 또 많아집니다. 사전 검사를 했어요. 내가 믹서기를 수입을 하는데 한국식품과학연구원 이런 데서 사전 검사를 했는데, 한국식품과학연구원에서 우리나라 기준 규격에 다 맞아요 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그 다음에 내가 실제 정식 수입을 할 때 무조건 합격이 나냐? 그건 또 아니에요. 아주 낮은 확률이긴 하지만 그 공장에서도요, 똑같은 실리콘을 쓴다고 해도 한 군데 업체에서만 실리콘을 받진 않을 거예요. 원재료 납품처가 여러 군데가 있겠죠. 그럼 그 가운데 약간 불량한 품질의 원재료가 입고가 되는 경우, 혹은 제조 과정에서 약간 오염이, 원재료 보관이나 아니면 제조 과정에 있어서 원재료의 품질에 좀 불량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제 합격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원재료 관리에도 신경을 써달라고 이제 제조업체 쪽에다가는 요청을 해주시면 더욱더 이제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닌데, 이제 처음 수입을, 이제 식품 관련한 것들을 수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워낙에 걱정도 많고 이제 궁금한 것도 많고 하시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사례들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중요한 건요, 여러분, 수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글 표시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조그만 실수 하나만 있어도 식약처에서 나와서 물건을 보고 이거 안 돼요, 한글 표시사항 작업 다시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린 검사를 해주지 않겠어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렇게 되면 보세 창고에 그만큼 더 오래 놔둬야 돼요. 왜? 기존에 있던 스티커 띄어내고 다시 새로운 스티커를 붙여야 되니까 작업자 들어가야 되죠. 띄는데 시간 걸리죠. 스티커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또 다시 이제 스티커 붙여야 되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나 비용적인 부분에서 좀 생각지 못한 손해가 좀 발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또 이제 수출자가 나는 한글 표시사항 제대로 보냈는데 물품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막 뒤죽박죽 붙이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 발생되지 않게 이제 제조업체와 좀 소통을 처음에는 자주 이제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초보자용으로 한다고 쉽게 말씀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상세하게 더 알고 싶으신 내용들은 제가 앞서 올려드린 식품 관련한 영상들도 있고 하니까 그 영상들 보시면서 이제 좀 공부를 해보셨으면, 공부라고 하면 너무 딱딱하네요. 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좀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메일을 제가 확인을 많이 못해요. 그래서 며칠 있다가 막 메일이 나가고 이런 경우도 있다 보니까 영상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댓글은 아무리 늦어도 다음날, 다다음날, 이틀 안에는 다 답을 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회신 밑에 답글 또 달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